이란 종전협상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이슬라마바드로 가지 않았어요. 이란 외무장관 혼자 파키스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참았어요. 브렌트유 105달러, 한국 주유소 경유값 2,000원 돌파. 그런데 오늘 밤 그 외무장관이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옵니다. 50일째 막혀있는 해협, 협상이 열리면 열리는 거고 닫히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슬라마바드에 있었어요. 4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활주로 불빛이 짙은 어둠 위에 길게 깔려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4월인데도 야간 기온이 낮았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어요. 중동 출장을 23년 동안 다녔지만 이 냄새는 늘 같았습니다. 먼지, 등유, 그리고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느낌. 이란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카타르 국영방송사 소속 에너지 분쟁 담당 기자입니다. 중동 현장을 23년간 뛰어다녔어요. 첫 이란 취재가 2003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란, 오만, 파키스탄 지국을 순환근무하면서 분쟁의 냄새를 맡는 게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협상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젖은 화약 냄새.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그 냄새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협상 취재 왔어요? 그렇습니다. 열릴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피식 웃었거든요. 이란이 협상합니까? 저는 30년간 여기서 봤어요. 이란은 협상하는 척만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23년 중동 분쟁을 취재해온 사람으로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거나 전쟁을 깔끔하게 끝낼 거라고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세레나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텔은 1차 협상도 이곳에서 열렸어요. 경찰 차량 3대가 호텔 정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서 있었거든요. 밤인데도 취재진이 한 무리 몰려 있었어요. 촬영 카메라들이 호텔 정문을 향해 일제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하얗게 번졌어요. 이란 종전협상 2차 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눈이 이 호텔 앞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객실에 던져두고 바로 내려왔어요. 현장에 있던 로이터 통신 기자 친구를 찾았거든요. 그 친구가 입가에 손을 모아 귀옛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이란 외무장관 들어와 아심 무니르하고 먼저 만나고, 미국 측은 위코프하고 쿠시너도 오는 거 맞아.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번갈아 만나고 잘하면 3자 회담까지. 숨을 고르며 호텔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제 경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 호텔 로비 불빛이 노랗게 새어나왔거든요. 이란 종전협상이 정말 열릴 수도 있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영국 방송 특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질문이 기억납니다. 한국 기자는 없네요. 이 협상이 한국에도 영향이 있나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글쎄요, 원유 수입국이니까 유가 영향은 받겠죠? 그런데 이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오일머니 있는 나라들 싸움이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이끄는 소규모 대표단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가 직접 공항으로 나갔어요. 중재국의 실세가 직접 영접을 나간다는 건 이 협상에 파키스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공항 외부 취재구역에서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라그치의 표정은 읽히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는 아심 무니르의 손을 잡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이란 종전협상이 2차 회담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직 한국이 이 협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속보가 여러 개 쌓여 있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발언이 있었어요.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간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묘하게 걸렸어요. 어떤 나라도. 저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아침은 조용했어요. 야자수 몇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 마르갈라 구릉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취재를 위해 온 도시치고는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가짜라는 걸 저는 1시간 뒤에 알게 됐습니다. 호텔 1층 로비 한쪽에 작은 카페가 붙어 있었어요. 취재진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3355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들고 자리를 잡았어요. 옆 테이블에 영국 방송 특파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거든요. 파나마운화 통행료 알아? 10배 뛰었대. 10배? 호르무즈 막히니까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 원유 사려고 파나마로 다 몰리는 거지. 경매 입찰이 중동 전쟁 전보다 5배 많이 들어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더라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10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란 종전 협상이 열릴 것 같다는 분위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협상이 안 열렸을 때의 현실을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 현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그날 오전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취재를 나왔어요. 세레나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이슬라마바드 교민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교민들이 드문드문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예요. 언어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아서 그동안 취재를 안 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아는 통역사가 있었거든요. 통역사가 한 식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간판은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창문 안으로 나무 탁자들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들어서자마자 된장 끓는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주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손이 컸습니다. 통역사가 소개를 했어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한참 보다가 제게 물었어요.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협상 취재 왔어요? 그렇습니다. 열릴 것 같습니까? 공항 택시기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전자를 들고 왔어요. 차를 따라줬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슬라마바드에 산 지 12년 됐다고 했습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하다가 파키스탄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작게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란 종전협상 관련해서 현지 교민들이 어떤 반응인지 물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선원이에요. 통역사가 옮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잠깐 멈췄어요. 호르무즈에 있어요. 배가 거기 묶여 있습니다. 지금 2주째예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주우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담담한 표정 뒤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오래 취재를 해온 사람은 압니다. 그건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아침 뉴스를 켜고 매일 밤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락은 됩니까? 가끔요. 위성전화로. 짧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수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한국 선박이 26척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그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울 주유소 경유값이 2,000원을 넘었다는 것도 읽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로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26척 중 한 척에 아들이 타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거든요. 이란 종전협상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가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기사 방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협상과 한국이 진짜로 연결된다고 쓰려면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다음 날 아침 제 앞에 나타났어요. 4월 11일이었어요. 1차 협상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레나 호텔 앞에 취재진이 새벽부터 몰려들었어요. 저도 아침 6시부터 호텔 맞은편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4월인데도 이슬라마바드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손에 든 종이컵에서 김이 올라왔거든요. 주변 카메라 기자들도 점퍼를 껴입고 있었습니다. 경호 차량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란 협상단 차량이 세레나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차량 3대였어요. 번호판을 가린 채였거든요. 그 뒤로 파키스탄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 붙었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1시간 뒤 미국 협상단도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호텔 맞은편에서 봤습니다. 미국 협상단 차량이 들어가는 순간 주변 취재진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거든요. 낮인데도 눈이 잠깐 시렸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1차 회담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협상은 2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변 취재진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15명이던 취재진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밤은 조용했어요. 차도에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경비대 차량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세레나 호텔 불빛을 바라봤어요.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이터 기자 친구가 제 옆으로 왔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 완전 폐기 요구한다더라. 알고 있어. 이란이 받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 받겠지. 그게 협상의 핵심이잖아. 미국은 핵 포기 없이는 해협 못 연다. 이란은 핵 포기하면 체제 보장이 없다. 이 두 입장이 21시간 동안 맞부딪히고 있는 거야. 그럼 결렬되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친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먼 곳을 봤어요. 그러면 유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최악의 경우 배럴당 170달러까지 간다고 했어요. 어떤 곳은 200달러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이미 105달러를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그 숫자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호텔 맞은편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어요.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왔거든요. 본사 데스크였습니다. 마루안, 지금 어때? 협상 나올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 안에서 계속하고 있어. 이게 결렬되면 다음 기사 어떻게 가려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결렬되면 결렬 원인 분석,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기사 쓰면 돼. 한국 각도는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던데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글쎄, 한국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맞는데 이 협상 자체에 한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 관련 팩트는 넣을 수 있지만 메인 각도로 가기엔 좀 약하지 않을까? 데스크가 잠시 침묵했어요.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호텔 불빛을 봤어요. 한국 각도. 어제 그 할아버지 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들이 선원이라고 했던. 그래도 저는 그게 메인 각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에너지 피해를 받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지 협상을 움직이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새벽 4시였어요. 세레나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어요. 취재진이 몰렸거든요. 저도 뛰었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발표했어요. 오늘 협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음. 21시간 만에 결렬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결렬이에요? 라고 쐐기를 박았고 대변인은 추가 논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어요. 저는 현장에서 간단한 생방송 연결을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협상 결렬. 이란 종정협상 1차가 합의 없이 끝났다는 건 호르무즈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운전석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영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가 육아 동향을 읽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브렌트유 107달러. 새벽 사이 2달러가 더 올랐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이슬라마바드 새벽이 흘러갔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패드를 꺼내서 기사 첫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사 방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각도는 아니라고 방금 전화해서 말했는데 차 안에서 혼자 그걸 다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6척, 선원들, 아들이 거기 있다는 그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협상의 실체는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예요. 한국은 그 파장을 받는 나라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날 저는 그 생각을 다시 뒤집어야 했습니다. 1차 협상 결렬 이후 2주가 지났어요. 이슬라마바드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레나 호텔 앞 경호 차량은 줄었고 취재진도 절반 이상 떠났어요. 저도 본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데스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루안, 일단 돌아와. 협상 재개 기미가 없으면 현장에 계속 있어봤자야.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이라는 성명 하나를 냈습니다. 미국이 진지하게 외교에 임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는 그날 골프를 쳤어요. 세계 언론은 협상 사실상 무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슬라마바드에 남아 있었어요. 왜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리라기보다는 감각에 가까웠어요. 오래 분쟁 현장을 다니다 보면 생기는 감각이 있거든요. 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파키스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냄새, 아신 무니르가 조용한 게 아니라는 직감이었어요. 4월 23일이었습니다. 본사 귀환 명령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문자였거든요. 내일 귀국 비행편 예약했음, 확인 바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노트패드를 닫았습니다. 짐을 쌀까 생각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소식통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일 누가 들어와? 누구요? 이란 외무장관.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노트패드 위에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도 않고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아신 무니르가 직접 공항에 나가 전화를 끊었어요. 귀국 비행편 확인 문자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4월 24일. 저는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취재구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거든요. 취재구역은 활주로 쪽이 훤히 보이는 유리벽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고 의자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저 포함 5명 뿐이었어요. 새벽 4시 넘어서였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체가 멈췄어요. 이란 국적기가 아니었습니다. 임차 기체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대표단이 내려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아라그치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활주로 끝에서 차량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 아신 무니르였어요. 직접 나왔습니다. 2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취재구역 유리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신 무니르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거든요. 아라그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파키스탄 실세가 새벽 4시에 공항에 직접 나온다. 이건 의전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세레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거든요. 프런트 직원 한 명이 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패드를 폈어요. 아라그치 입성, 아신 무니르 영적. 이 2가지만으로도 기사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하급 관리인데 1차 협상 때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커피 몇 잔 마신 사이였거든요. 그가 저를 보더니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소파 쪽으로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국도 보낸대. 누구를요? 위코프, 그리고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쿠슈너. 1차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벤스 부통령은 오지 않고 이번엔 쿠슈너와 위코프가 온다는 거였어요.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이란을 먼저 만나고 다음날 미국을 만나고 잘하면 3자가 한 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가 짧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노트패드를 다시 봤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2차가 성사될 수도 있어요. 아라그치가 직접 왔고 미국도 협상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차 결렬 이후 2주 만에 판이 다시 깔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본사 귀국 비행편 확인 문자에 아직 답장을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못 갑니다. 내일 협상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본사 데스크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났겠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이건 놓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4월 25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레나 호텔 앞에 다시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어젯밤 아라그치 입성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 기자들이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날아온 거였거든요. 호텔 로비가 갑자기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장비들이 로비 한쪽에 쌓였어요. 335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저는 그 속에 있었어요. 로이터 기자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밝았거든요. 오늘 될 것 같아. 파키스탄이 오전에 이란하고 회의 끝냈고 오후에 미국 협상단 들어오면 내일 3장회담 가는 거야. 미국 팀 출발했어? 윗코프하고 쿠슈너 비행편 이미 떴다는 이야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팽팽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란 종전협상이 2차로 가면 이 취재가 제대로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본사에 귀국 못한다고 답장을 보낸 보람이 있는 거고요.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뉴스 앱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거든요. 속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코프와 쿠슈너의 파키스탄 파견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2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협상단이 비행편에 올라탔다는 이야기가 불과 2시간 전에 돌았는데 취소라고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방금 나온 거야? 라고 물었어요. 누군가 맞아, 백악관 성명 나왔어 라고 답했거든요. 로이터 친구가 저쪽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밝았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았어요. 창가에 섰거든요. 이슬라마바드 나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리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행인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이건 무슨 계산인가? 트럼프가 협상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가 비행편을 잡았다가 출발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알림이 왔어요. 트럼프가 발언을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문서를 받았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취소한 지 10분 만에 이란에서 새 문서가 왔다고요. 더 나은 문서라고요. 그러면 취소는 압박이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협상단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란의 태도를 떠보려고 일부러 취소한 건지 그 경계가 갑자기 흐릿해졌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침 이란 협상단 숙소가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 저편에 경호요원 2명이 서 있었거든요. 이란 협상단 방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경호요원 옆에 캐리어 가방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캐리어 가방을 봤어요. 그리고 경호요원 표정을 봤거든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장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그치가 떠난다. 이슬라마바드를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아라그치는 그날 오후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2차 회담은 그렇게 또 무산됐어요. 아라그치가 전달한 이란 요구사항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넘겼고 미국이 그걸 받았지만 협상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으로 향했어요. 이슬라마바드가 또 조용해졌거든요.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슬라마바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마르갈라 구릉이 오후 햇살을 받아 연두빛으로 보였어요. 예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한가운데서 이란 종전협상이 2번 멈췄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데스크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무산됐어요? 데스크가 잠깐 침묵하다 물었어요. 완전히? 아라그치가 오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새 문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문서라고요. 무슨 뜻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스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귀국은요? 저는 옥상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맑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 차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라그치는 오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거였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더 나은 문서를 들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열릴 것 같았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또 열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이란 국영통신사에서 짧은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아라그치 장관이 오만 방문을 마친 뒤 러시아로 향하기 전 다시 한번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침대에 누워서 봤어요. 눈이 감기려다가 다시 떠졌거든요. 돌아온다. 아라그치가 파키스탄으로 다시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이슬라마바드 밤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소리였어요. 4월 26일 새벽이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기사를 본 뒤로 눈이 계속 떠졌거든요. 아라그치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온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물을 마셨고 3시에 또 일어나서 노트패드를 폈습니다. 뭔가 써보려고 했는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그냥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이슬라마바드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빈 거리 위에 노랗게 깔려 있었어요. 바람이 낮게 불었거든요. 저는 세레나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협상장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호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불이 꺼진 채였습니다. 안에 요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건물 입구 쪽 조명만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무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라그치가 돌아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더 나은 문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놓이면 다른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발길을 돌렸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교민 밀집 지역 쪽을 지났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식당 앞을 지나다가 발이 멈췄거든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거였거든요. 잠시 뒤 뜨거운 국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새벽에 혼자 그걸 받아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말했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이었어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아들한테서 어젯밤에 연락 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번역 앱에 뭔가 쳤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협상이 다시 열릴 것 같다고, 배 안에서 그런 이야기 돌고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선원들이 협상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란 종전협상이 다시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배 안에서 돌고 있었어요. 26척 중 한 척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위성전화로 전했습니다. 국 한 모금을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짰고요. 저는 번역 앱을 빌려서 물었어요. 아드님이 언제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번역 앱 없이요. 발음은 달랐지만 그 뜻은 알았어요. 모른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말이 없었거든요. 주방에서 뭔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새벽 식당 안에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노트패드를 펼쳤어요. 이번엔 첫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흔들렸는데 새벽 식당에서 국 한 그릇을 받아들고 나서야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의 실체는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협상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호르무즈에 묶인 배 안의 선원들에게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그날 오전에 공식 확인이 들어왔어요. 이란 국영통신사가 다시 보도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오만 일정을 마친 뒤 러시아로 가기 전에 오늘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다시 입성할 예정이라고요. 협상단 일부는 이미 테헤란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밤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라그치 장관과 합류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이터 친구가 눈을 빨개게 뜨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대. 27일에 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도 협상단 다시 보내? 아직 확인 안 됐어. 트럼프가 어제 전화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 인간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저는 커피를 한 잔 받아들었어요. 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라그치가 오늘 밤 이슬라마바드에 돌아옵니다. 27일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재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란이 새 제안을 냈고 트럼프가 그걸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정보보다 새벽 식당에서 들은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모른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 두 글자가 귓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란 종전 협상이 오늘 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할아버지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창가 쪽 의자에 앉았어요. 이슬라마바드 오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등에 닿았어요. 저는 노트패드를 다시 폈습니다. 오늘 밤 아라그치가 돌아옵니다. 27일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 협상이 열리는 순간 호르무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라마바드 교민식당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란 협상단이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라그치가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왔어요. 취재진이 다시 세레나 호텔 앞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하얗게 번졌어요. 이란 협상단 차량이 호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취재진이 조용히 셔터를 눌렀거든요.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보였어요. 차량이 들어가는 뒷모습이 아니라 그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교민 할아버지가 취재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못 봤어요. 군중이 좀 빠지면서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차량이 들어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중을 헤치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번역 앱을 꺼냈습니다. 타이핑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화면을 보고 잠깐 생각하더니 타이핑을 했습니다. 협상이 열리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이슬라마바드에서 살면서 아들이 선원으로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번에 호르무즈가 막히자 아들이 거기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협상장 건물 앞에 서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보는 것뿐이었어요.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어요. 이슬라마바드 밤바람이 불었거든요. 건물 앞 조명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할아버지가 번역 앱에 다시 뭔가를 쳤어요. 아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멈췄어요. 오래 취재를 해온 사람으로서 분쟁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쟁터 근처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협상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장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아들이 그 배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그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이 협상의 무게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밤거리였어요.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불빛들이 꺼지면서 거리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서울 경유값이 2,000원을 넘었어요. 파나마운하 통행료가 10배 뛰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그 해협에 묶여 있어요. 오데사호라는 유조선이 봉쇄를 뚫고 100만 배럴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건 하루 소비량의 절반이에요. 그 숫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야 그 숫자들이 사람 얼굴을 갖게 됐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원유 95%를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 아버지가 협상장 건물 앞에 서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호텔 앞 가로등 아래였어요. 불빛이 발 앞에 동그랗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시간들을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40도를 넘나드는 사막 땡볕 아래 파이프를 잡았을 손들을 생각했어요. 독일 탄광 지하로 내려가던 손들을요. 새벽 4시에 구로공장 불빛 아래 재봉틀을 돌리던 손들을요. 그 손들이 보낸 달러가 한국 경제의 씨앗이 됐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한국 원유 95%를 사들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손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 해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밤에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독일을 위해 해협을 청소하고 있다. 그 말이 거슬렸었거든요. 청소라는 단어가. 마치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듯이 말하는 그 태도가 거슬렸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는 23년 동안 중동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이란을 취재했고, 오만을 취재했고, 파키스탄을 취재했어요. 에너지 분쟁의 지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나라가 이 협상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한국 선원 아버지가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앞에 서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방식이 이란 종전협상의 무게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취재 현장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그런데 이슬라마바드 한 가로등 아래에서 혼자 서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뜨거웠거든요. 눈 안쪽이요. 저는 그날 밤 노트패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다음 줄이 오래 걸렸습니다. 눈이 뜨거운 채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국 선원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번째 줄을 썼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분들, 독일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캤던 분들, 새벽 구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던 분들, 그 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손들 덕분에 한국이 원유를 사들이는 나라가 됐고 배를 띄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호르무즈에 있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그 저력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4월 26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세레나 호텔 앞 인도에 서 있었어요. 이란 협상단이 어젯밤 들어온 이후 호텔 안이 조용했습니다. 취재진은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27일 협상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다들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도 서 있었어요. 봄 햇살이 이슬라마바드 거리에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세레나 호텔 정문 앞 철제 경호 울타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거든요. 그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란 종전협상.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올려 봤어요.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 호르무즈 봉쇄, 유가 상승, 에너지 분쟁, 그게 전부였습니다. 취재 각도도 그렇게 잡았어요. 중동 에너지 분쟁의 흐름, 핵 협상의 구조, 파키스탄 중재의 의미. 오래 이 바닥을 봐온 사람답게 큰 그림에서 분석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슬라마바드에 와서 알게 된 건 큰 그림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식당의 된장찌개 냄새, 번역 앱 화면에 적힌 짧은 문장들, 협상장 앞에 혼자 서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던 할아버지 옆얼굴, 아들한테서 어젯밤 연락이 왔다는 말, 협상이 열릴 것 같다고 배 안에서 이야기가 돈다는 말, 그것들이 이 협상의 실체였어요. 저는 노트패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첫 줄을 쓰다 멈췄던 그 페이지였어요. 두 번째 줄 이후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눈이 뜨거웠던 어젯밤 느낌이 다시 왔거든요. 이번엔 뜨겁지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아니라 가슴 쪽이 무거웠어요.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국이 있습니다. 원유 95%를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 줄을 더 썼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한국은 이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오일머니 있는 나라들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피해를 받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들이 다 틀렸어요. 한국은 이 협상의 가장 절박한 목격자였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더 절박한 목격자였어요. 핵 문제에 한국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한국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협상 결과가 한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원유 95%가 그 해협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요. 선박 26척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요. 발언권 없이 결과를 받아야 하는 자리, 그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이슬라마바드에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패드를 접지 않은 채로 들고 있었어요. 햇살이 종이 위에 떨어졌거든요. 그 시위로 빛이 고였습니다. 그때 로이터 친구가 다가왔어요. 뭐 써? 기사. 어떤 각도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 각도로. 친구가 눈썹을 올렸어요. 한국? 당신 카타르 방송 아니야? 맞아. 그래도 한국 각도로 쓸 거야. 친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저는 다시 세레나 호텔 정문을 봤습니다. 철제 울타리, 경호요원, 그 뒤로 보이는 호텔 입구. 어딘가 저 건물 안에서 이란 협상단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파키스탄 외교관들이 오늘 밤도 움직이고 있을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다음 카드를 들고 있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어딘가에서 한국 선원이 위성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패드를 다시 펼쳤어요. 이란 종전협상이 오늘 밤 또는 내일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고 이란이 새 제안을 냈고 트럼프가 그걸 더 낫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협상은 열리고 닫히기를 이미 2번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협상이 어느 쪽으로 끝나든 그 결과가 어디까지 닿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슬라마바드 교민식당 할아버지의 손이 번역의 화면을 두드리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협상장 건물 앞에 혼자 서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던 그 옆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 장면들이 제 기사의 마지막 단락이 될 거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슬라마바드 거리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거든요. 취재진들이 자리를 조금씩 정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는 소리, 이어폰을 꽂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중계 준비를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세레나 호텔 앞 인도에 서 있었어요. 노트패드를 손에 들고 펜을 쥔 채로 이란 종전협상 협상장 건물을 바라보면서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풀 냄새가 섞인 이슬라마바드 오후 바람이었어요. 코끝을 스쳐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협상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호르무즈 선원이 집에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슬라마바드의 오후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